나는 여기서 이제 성장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조직의 방향성에 내가 동의되지 않는데 이제 그 동의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일단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조직은. 그럼 이제 여기서 끌려오는 사람이 끌려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행동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다. 제발 회사 탓, 나라 탓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회사는 굳이 신입 안 뽑히면 뽑지 마라. 경력직을 뽑던지 스펙 안 되면 일 잘하는 신입 뽑는 기준으로 바꿔서 뽑아라. 와우. 왜요? 와, 이건 전혀 이제 들을 아니, 준비가 안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신입을 거잖아요. 뽑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없이 가는 건가? 신입 없이 가는 건가? 마치 막 뽑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있으면은 이게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제 그 사람들 없이 계속 경력직으로만 챙기면 별로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회사가 직원 뽑는 게 목적이에요? 고객 가치가 목적입니까? 근데 그 고객 가치도 결국에 이제 신입들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점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사람들 고객이 결국 이제 어린 친구들이 될 거고 그럼 그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제 인사이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왜 저희는 이거는 이제 그 표현된 문장은 그렇지만 이면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응 못하고 또 떠나고 적응 못하고 또 떠나고 여러 시도해본 분이에요. 지금 이 댓글을 하신 분. 고통, 컴패션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느껴지는 건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갑지불이 필요한데 그런 갑지불의 기간들을 이 회사의 문제로 돌리고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회사 관련된 댓글에다도 안 좋게 남겨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나는 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문제다고 떠나면 나는 뭐죠?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갈 데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문성을 위한 갑질이나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배워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문제하고 떠난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배울 태도가 안 됐다?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못 참고 나가버린다. 그런 뭐. 이거 악성 댓글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떤 제가 배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은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또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이 김제동과 서장훈 같이 마이크를 들고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김제동의 경우는 기성세대가 쌓아 올린 이 사회 구조가 새로운 세대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빡빡한 구조를 만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기성 질서대로 가지 말고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장훈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 무책임한 이야기가 없다. 맞아. 자기가 책임질 건가? 나도 농구 해봤지만 그냥 되는 거 없더라. 난 농구 즐겨본 적이 없다. 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구 잘할 수 있게 됐다. 무책임한 그런 식의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있었잖아요. 이용표 선수도 나와가지고 나 치열하게 노력했다. 재능의 끝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의 재능이 발견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욕을 먹더라도 악성 댓글 걱정됩니다만 사랑하는 저의 고객 여러분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갑질은 어떤 영역이든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갑질을 할 만하냐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좀 관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링을 받는 거나 내가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어떤 조직은 값어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유 가치가 있고 성장에 대한 어젠다가 있는 조직에서 갑질을 해보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에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 공감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뭐 프리랜서도 많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굳이 이 회사에서 내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할 목표가 여기에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아니면 나가지.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그 이유를 제공하는 건 경영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영진은 언제든지 직원에 대하여서 그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선택을 할까의 두 장의 카드. 빨간 약, 파란 약. 이 두 개는 항상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경쟁에서 선택받아야 되는 어떤 그 막중함. 저는 경영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대타협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뭐 신입들에게도 전문성이나 뭐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갑질은 분명히 필요하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회사에 충성할 만한 또 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요소 하나만 찾아달라. 그죠? 하나만 찾아달라. 저 회사의 충성 뭐 이런 감히 그런 고귀한 단어를 저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가치. 그렇죠. 가치가 가치. 있느냐. 공유 가치예요. 네. 공유 가치. 공유된 가치가 있는가. 네, 결국에 가치가 있느냐. 뭐 MZ 세대라고 다 그냥 몸이 편한 것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가치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맞아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결국에 가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요즘 젊은 사람들, 요 단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와우.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없으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임. 옛날엔 이미 일이 좀 영 재미도 없고 힘들어도 꼬아도 참아가며 회사 다녔는데 이제 아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면 돼. 리얼 와. 현장 용어. 이거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란 말도 써요. 오. 다 써요, 이게. 와우. 이거는 근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최근 통계인데, 작년 통계청 통계인데, 20대 미혼율이 90%예요. 와우. 그쵸. 30대가 제 기억에 절반 이상 미혼이에요. 30대가. 그러니까 절반이. 40살이 되어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축이 되고 있는 지금 30대까지가 MZ세대인데 대부분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럼 결혼해야지 이제 회사에 오래 있겠다? 자, 결혼을 합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MZ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만 건사하면 되니까. 사실 나만 건사하려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잘 정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행복하자. 뭐 이런 내일이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을 하면 저만 해도 결혼식장을 나오는 순간 남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결혼을 하고 딱 나올 때 제가 그게 느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졸업장 받고 나올 때 어깨가 진짜 누가 위에서 꽉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올 때도 그 느낌이 확 들어요. 와. 확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볍잖아요, 내 몸이. 아니 굶어도 나 혼자 굶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표현은 조금 쌩한 표현을 많이 쓰셨지만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제가 공감합니다. 맞아요. 주변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많지 않으세요?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구나. 저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오. 제 요즘에는 남자? 여자? 남자는 거의 못 봤고, 남자는 결혼 안 하겠다는 남자는 못 봤어요. 맞아, 여자들이 혼자 잘 살죠. 여자들은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해서 뭐 하냐. 결혼하면 좋은데. 커리어 끊기고, 저 결혼하고 싶어. 나는 일이 더 하고 싶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애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확실히. 남자들 여자들에게 잘해줍시다. 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 이 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것이 사실은 직업적 성취를 통한 경제적 여유, 그리고 취미생활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맥잡으로만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도. 계속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40살, 50살 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200만 원이 경우에 따라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어지는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전문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훈련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댓글에 깔린 그 베이스가 뭐냐면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없으니까 회사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일에서 좀 말씀하셨듯이 나의 전문성, 나의 의미 그런 걸 찾고 거기 일에서 재미를 느끼면 사실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친다? 라고 듣고 말했었죠. 맞아, 그러니까 안 그만둘 이유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안 그만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이라고 했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 외부에서? 외부든 내부든 그러니까 나의 뭐 성장 포인트가 뭐든. 있든 아니면 사람 관계가 좋든 아니면 일이 조금 재밌든 약간 요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 뭐 이게 힘들지만 조금 더 다녀볼까? 약간 요런 생각이 그렇죠. 들지 않을까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이 댓글에 대한 결론은 결혼을 점점 안 하고 있는 거 결혼을 많이 합시다. 안 돼. 결혼을 합시다. 아니고요. 네. 안 그만둘 이유를 하나로 찾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네. 그게 뭐 회사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개인이 찾을 수도 있지만. 네. 네, 다음은 웃긴 댓글인데. 프로라는 호칭도 솔직히 웃긴데 거기에 꼭 님을 붙여서 땡땡 프로님 하고 부르는 게 난 왜 이렇게 웃긴지. 잘 보면 호칭이 바뀌어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한 세대가 저물지 않는 이상 문화가 바뀌기 쉽지 않죠. 저물어야 돼. 저물어야 된다. 아이고. 네. 프로님.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맞아, 호칭만 바뀐다고. 아니, 프로는 그렇게 바꾼 게 네. 기성세대를 프로라고 깍듯이 불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호칭 통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호칭을 바꾼 게 이제 이 상하관계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수평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수평적으로 해도 결국에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 웬만한 자리는 다 꿰차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존댓말을 하게 되니까 어떤 프로님에게는 이제 누구누구께서라고 하고, 이제 어떤 프로님에게는 누구누구가라고 하니까, 이제 프로님만 하면 뭐하나. 아니, 로빈 이라고 하세요. 로빈께서 하지 말고, 로빈 이 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야 되나? 로빈께서 이렇게 아니, 많이 로빈 이 하면 되지. 왜 로빈께서입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말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깨서 안 써도 당연히, 아니, 깨서를 제가 언제 쓰라고 그랬습니까? 쓰라고 하시진 쓰라고 하는 않았지만, 사람은 없지. 이게 문화라는 게, 이제, 아니, 로빈 이 하면 되는데. 로빈이 네. 로빈이 그랬다. 아, 로빈이 그러셨다가 존칭이구나. 네. 사실 저는 상관은 없는데. 아. 이게 고객과에게 있어서 좀 드러날까봐 조심할 것 같기는 한데, 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기는 같기는 한데, 아닌 또 게 아닌 약간 것 좀 고객한테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댓글에서 아니, 핵심은 이거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단어에 조금 맞아. 좀 네. 있어요. 그리고 이 그들만의 리그가, 그러니까 프로라는 호칭을 바꾼 것을 이제 비꼰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바꿔야 하는데, 그건 그냥 둔 채, 프로라고 호칭만 바꾼다고? 바꿨으니까 그러냐? 참 웃긴다. 약간 이렇게. 네, 그거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게 제가 30대 정도 될 때는요, 어디 가서 깃발 꽂으면 괜찮았어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열심히 하면 결과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보다 잘할 수 있는 MC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이게 깃발이 꽂아져 있는 거죠. 아,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웬만한 자리는 다 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물지 않는 이상 바뀌기 쉽지 않다. 그 세대가 저물어야 뭔가 될 수 있다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희망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디지털 세상, 네.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지금의 30대, 40대들이 판을 깔아놓은 비즈니스 필드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네카라 쿠베당토 직약 가자
가까지 있잖아요. 가이즈까지. 가이드까지. 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단어에서 약간 미안함도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약간 미안함 느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각 대학의 중심 교수 TO는요 앞으로 한 10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물러나요. 그 다음에 정치 영역에서 장관 자리를 30, 40대가 할까? 안 물러나요. 또 방송국들의 메인 어떤 핵심 보직 이 자리가 30, 40대에게 언제 넘어갈까?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 이 리그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뭐 유재석, 강호동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선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우리 문화는 달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도 있네요. 좀 메커니즘 DNA가 좀 다르죠. 네. 융화가 안 되는 거죠. 네. TV 보는 층과 TV 안 보는 층이 이미 나눠졌죠. 뭐 MZ세대 물어보니까 무한도전을 끝으로 이제 끝났다. 안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유튜브로 본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업에서도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결론 부분 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동이 서로 다른 그룹핑이 동시대의 동일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 저는 그게 꼭 문제일까? 한편으로는 그런 다른 역동 그룹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는 거 그게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다르잖아요. 같이 다르죠. 일합니다, 우리.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더 보느냐에 따라서 보완해줄 다이나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야 이렇게 보지 말고 저쪽은 좀 나랑 달라. 근데 뭐가 다르지? 보면서 그건 따로 하되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서로 오픈 콜라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거. 네, 그렇게도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좀 내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살펴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상호성이 중요하죠. 상호성. 야, 너네들이 우리한테 배워. 이렇게보다는 내가 그들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보는 겁니다.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소속감을 느껴야 우리의 리그가 되잖아요. 소속감. 그러면은 그들의 리그에 내가 적응을 해야 우리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 과정을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는 방식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나와 다른 그들이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되니까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그게 빨리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여러 기업에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치가 분명하면 방법의 다양성이 좀 창발이 됩니다. 근데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법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규정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좀 숨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공유 가치,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성. 두 번째,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 빌드업을 해주는 거. 전문성 빌드업, 공유 가치. 이 두 가지는 기존에도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MZ세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지만 굉장히 다르지만 또 기성세대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의 또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캐릭터 빌드업을 해줄 수 있을까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전사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을 사실 같이 보고 있으면 서로 또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 보완해주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 배우고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 가르쳐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치와 캐릭터 빌드업 놓치지 않고 가면 우리 그래도 이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우리 세대 그래도 조금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읽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정규직으로 뽑고도 40대에 반강제 명퇴가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60살이어도요 젊어요.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머리도 하얘요. 게다가 최근에 시니어 모델, 시니어 패션쇼 많아요. 네. 이분들이 젊고 나 열심히 팔팔이 할 수 있는데
자꾸 30, 40대들이 당신들 물러나세요. 뭐 요즘 정치권에 뭐 586 용태론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 용태 안 해요. 용감히 계속 일하죠. 근데 이것도 이해해 줄 필요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 아니 바이든 대통령 80대에 이르기까지 젊고 여전히 팔팔하게 일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9세대이고 옛날 세대라고 물러나세요 이러니까 삐져. 승질나요, 솔직히. 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MZ가 소비의 중심이 되고 또 부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젊은 사회가 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좋아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젊어질 일은 없어요. 당신들도 나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대로 가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뉴40 새로운 40대 이상의 요 기성세대 그룹들이 생산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태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50대 돼도 이게 뭐 여기 이제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뭐 점점점 해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니까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낄 자리가 또 없죠. 낄 자리가 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고 갈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새로운 혁신의 공간을 만들어서 좀 치고 나가줄 필요 있어요. MZ 세대가. 어차피 이해할 필요도 있네요. 우리 네, 서로 이쪽에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만 쟤네는 저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돼만이 아니라 MZ 세대에서도 그 40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총 부가가치가 증가해야 돼요.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하면 네. 내 일자리는 안 놓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으니까 내 낄 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이 갈등이 국면이 커집니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도 생산적으로 파이를 키워가고 MZ세대도 생산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면서 상호역동이 일어나는 구조.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가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제가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40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안타깝다? 약간 이런 마음이 가끔 측은한 마음 좀 듭니까? 들긴 하는데, 하는데. 들긴 하죠. 근데 이게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회사 아니고 뭐 교회 어떤 장로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로빈.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약간 잘 소통이 안 되고 이제 일을 할 때도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고 약간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때는 이제 또 내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할 때가 페이지 앞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 초월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솔직히 이제 MZ 세대도 그들 나름의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적응하고 싶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회사가 되는 거고 뭔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인정.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 속에도 그러니까 많은 불안함들이 쌓여서 이제 어떠한 뭔가 뭐 나보다 힘이 있는 경영자라든지 나보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든지 약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를 표출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다. 약간 그런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갈등은 존재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세 개의 층위가 존재합니다. 지금 세 개의 파도가 있어요. 산업화를 이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의 특징은요. 조직 중심이에요. 성공 후사. 조직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 왔고 40대 이상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파도가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네들은 자기중심과 개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 전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그런데 10년만 지나보세요. 당신들은 또 기성세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DT와 콘텐츠로 무장한 코로나 세대가 올라와요. 지금 대학생들 이 직장으로 오잖아요. 전화 100%안 받고 뭐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화날 겁니다, 당신들도. 그런데 이 세 개의 파도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파도가 네. 같이 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큰 파도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점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다이나믹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 어떤 생명체도요, 종이 하나의 종만 있으면요, 상발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여러 종들이 품종도 바뀌고 하면서 다양화되거든요. 이 요즘 뭐 개, 고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논의와 과정들이 여러분 회사의 조직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 사회를 인식하고 바라볼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공존하는 곳 속에서 조직 내에서도 드러내게 해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 문제다. 이걸 뛰어넘어서 오케이, 이 역동을 어떻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가면 좋겠습니다. 네, 역동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라.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적용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 잘하는 거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게 해주자. 뭐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죠.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저것 시키신다고. 이것저것 시켜야 될 때는 왜 그런지 일관성과 방향성을 얘기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또 잘하는 뭐 거 뭔가 찾으면 불만 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녹화 끊고 이야기하세요. 녹화. 네. 그러면 오늘이 끝나지 않을. 농담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또 많은 세대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다양한 충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호간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셔서 상호간 보완이 되는 그런 조직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또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후속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자유롭게 댓글로 토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박수.